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인데요. BC 300년경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최고의 국제 항구 도시로 무역과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이국적인 물건들을 수집하길 좋아해서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코끼리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자랑은 대도서관이었는데요. 이곳에 이집트와 그리스, 인도와 아프리카의 학자들이 몰려들어서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철학, 수학, 생물학 모든 분야에 걸친 과학과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집트를 다스린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리스 출신 왕들이었고, 이들은 대대로 대도서관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 정박하는 모든 배들은 관리의 검문을 받았는데, 검문의 목적이 바로 책을 찾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글이 쓰여진 파피루스 두루마기가 발견되면 즉시 도서관에 보내서 베끼고 그 사본을 도서관에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때 50만 권에 달하는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본토의 그리스 철학이 과학을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는 당대의 모든 과학적 성과가 축적되고 있었는데, 그 많던 장서가 몇 번에 걸친 대화재로 대부분 소실되고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도서관이 쇠락하면서 후대에 전해지지 못한 것은 인류 과학사에 있어서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활동한 학자에는 에라토스테네스와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었는데요. 대도서관의 마지막을 함께한 과학자가 바로 히파티아였습니다. 히파티아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의 딸이었는데 당대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학문 연구에 자신을 바쳤던 사람이었는데요. 과학, 특히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거나 별들이 이론적으로 완벽한 형태인 원이 아닌 타원형 궤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당대의 기독교 권력에게는 기독교를 흔드는 이교도의 사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는 키릴루스였는데, 키릴루스는 히파티아를 기독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교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고 혐오했다고 합니다. 결국 415년에 키릴루스 교구 소속의 광신적인 폭도들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히파티아의 마차를 습격해서 히파티아를 죽였는데요. 뼈에서 살을 발라낸 다음 히파티아의 저술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학문에 바친 한 여성 과학자를 기독교 광신자들이 마치 마녀를 화형하듯이 잔인하게 죽인 건데요. 히파티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큰 화재가 났고, 대도서관은 다시는 이전처럼 복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릴루스 대주교는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됐는데요. 이 히파티아 얘기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에도 나오지만 히파티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서양의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마녀 사냥으로 이성적인 학문과 지식을 거부하고 오직 종교적인 도그마에만 깊이 빠져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 암흑의 시기 동안 학문과 과학의 문호를 활짝 연 것은 아랍 지역이었습니다. 이오니아 과학의 성과와 그리스 철학 모두를 받아들이고 흡수한 이슬람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650년에서 1000년까지
인도에서 스페인에 이르는 광대한 이슬람 제국을 이루게 됐습니다. 8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슬람의 통치자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대신할 지혜의 전당이라는 도서관을 세워서 세계의 학자들을 유치했는데요. 특히 고대 이오니아 과학과 그리스 철학을 귀하게 여기고 아랍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15세기에 있었던 서양의 르네상스라는 게 문예 부흥인데 다름 아닌 그동안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져서 이교 문화로만 취급하고 배척해서 아랍 세계에 보관되어 오던 고대 이오니아의 과학과 그리스 인문주의를 다시 재인식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과 아랍의 지혜의 전당에 못지않은 학문 지원 시스템이 훨씬 이전인 고대 중국에도 있었는데 바로 직하학궁입니다. 주나라 봉건국 중 하나인 제나라의 도성 임치성의 서쪽문 이름이 직문이고 이 직문 아래 있었다고 해서 직하학궁이라고 했는데요. 천하의 유능한 인재를 초청해서 집과 수레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학문을 겨루게 했기 때문에 전국시대에 수많은 제자백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제자백가는 제자가 여러 선생들, 맹자, 묵자, 한비자 같은 여러 스승들이 나타나 백가, 백가지 학파를 이뤘다는 뜻인데요. 유가를 비롯해 법가와 묵가, 도가, 농가, 음양가, 종횡가 등 우리가 아는 모든 동양 사상이 이때 생겨나고 일가를 이뤘습니다. 맹자와 순자를 포함한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곳 직하학궁에 머물렀고 특히 순자는 직하학궁의 학장인 죄주를 3번이나 맡았던 기록이 있습니다.